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드디어 좀 정점을 찍고 우려가 또 안도감으로 바뀌고 있는 순간인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고점을 형성하고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쇼 커버링을 동반한 단기 반등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관건은 지속 가능한 반등이냐겠죠. 주말에 나올 고용지표가 이 반등의 지속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고용이 부진해야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고용 과열이 좀 진정되는 신호가 확인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물가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악재 해소 국면에서 이 같은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물가 압력은 다각도로 좀 작용하고 있죠. 여전히 전쟁발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크라이나발 7월 곡물 대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큰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시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공개하겠습니다. 반제역 전문가 믿고 보는 한류 컨텐츠, 윤겸 전문가 수소 천연가스 로봇 상승 기대, 유세벽 전문가 지속적인 악재의 해소 과정. 이 가운데서 오늘 시황과 연관되어 있는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죠. 전문가님, 미국장도 이제 좀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단기 반등 구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장은 5월 FOMC 이후에 좀 하락했었던 부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2650선 위로 올라서고 있는 시장인데요. 악재 해소 계속될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화가 났던 것인지 반등에 성공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좀 폄하하기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화요일 이후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7주간 하락했었던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에는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 둔화에 따른 이 연준에서의 풋 기대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양을 좀 시켜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됐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풀베팅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기대를 해주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봉쇄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도 파라다이스라던가 강원랜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른 기타 여러 종목들이 많죠. 항공 관련주들 미국 증시에서는 좀 강하게 좀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항공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관련주가 아무래도 좀 강하게 좀 시장을 끌고 있습니다. 완전한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의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K 컨텐츠 하면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뜨거울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산업군에서도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를 나가 보시면 9시 이후에 매출이 3배 이상 증가를 했다.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하이트 진로 등과 같이 이렇게 좀 그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런 수혜되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적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던가 UAM, 자율주행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을 동반한 이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지금 눈여겨보고, 그리고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컨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제는 악재가 끝났다는 관점의 어떤 풀베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조짐들을 쭉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좀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시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다들 다르실 것 같아요. 백해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휴가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휴가를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상의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사실 소비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벌써 해외에 나가시고 또 벌써 좀 바깥 활동을 하면서 조금 돈을 쓰고 공연을 가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게 사실이고요. 이 모든 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일단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 특히 물가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두 분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속적인 악재 해소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한 번 시장은 출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네, 윤겸 전문가와 반재혁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반재혁 전문가가 초록불이시고요.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먼저 반재혁 전문가님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반재혁 전문가님이 정말 지난주에는 조금 외로워 보이시기도 했어요. 뭐 바닥에 대한 얘기들, 미국장 바닥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 주셨는데 일단 뭐 바닥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바닥 이제 탈피하는 것인가? 아니다. 베어마켓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 악재 계속 해소된다고요? 네, 뭐 저는 뭐 2주 전부터 이제는 좀 하락보다는 좀 반등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나오는 조짐들이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시외에는 9% 빠졌는데 본장에서는 또 5%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는 악재보다는 뭔가 앞으로의 전망 또는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이제 그런 데 더 민감해지는 시장이 보였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어떤 그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이제 해소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도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3%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빌 게이츠랑 또는 테슬라죠. 일론 머스크랑 아직도 뭐 전쟁 중이다. 누가 이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제 호사거리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오늘은 뭐 말씀 안 하셨지만 또 오늘도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 제가 그런 얘기 지난주에 또 얘기했습니다. 언제 들어오냐? 그렇죠? 한 10개월 동안 외인들이 18조인가를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다까지 하면은 뭐 19조 정도. 그래서 절반만 들어도 이게 우리 시장이 얼마나 들어오질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물론 계속 올라가지만 않겠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이세백 전문가님께서 풀베팅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사실은 좀 생각하는 부분 좀 많이 있다. 이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금요일 아침에 사실 머릿속에 아침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풀베팅이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 솔직히 말하면.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다시 들어올려졌는데 뭔가 이제 좀 물론 아직 시장 우려스러우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 맞고요.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악재 해소, 상하이의 어떤 봉쇄, 미국, 중국의 봉쇄도 풀려가고 그래서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물론 전쟁의 위협은 아직도 있습니다만 예전같이 그런 파급력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들려오는 또 그런 어떤 좀 좋은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꽁꽁 얼려있던 마음이 좀 풀려가는 그러면서 증시도 풀려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지금도 뭐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오늘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사실 그거를 그 자리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베팅이란 말은 사실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서 적극 매수라든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강한 녀석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식이란 게 어쨌든 리스크는 걸어야 됩니다. 리스크가 없는 주식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터져서 5% 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 20% 올라간다 하면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스크를 거는 모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걸 수 있었다.
라고 충분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풀베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셨던 뭔가 이유는 확실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뉴스를 미국 보셨다든지. 시장에 지금 제가 계속 보는 게 이제 네. 미국 시장, 제가 미국 전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는 좀 하락보다는 이제 올라가는데 좀 무게를 두는 게 맞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달러 인덱스가 21선을 이탈하면서 조금 좀 리스크 온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얼핏 하긴 했는데요. 계속 그러한 수준에서 점차 하향 조정 완만하게 되어가고 있는 달러화의 움직임도 볼 수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아직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네, 저는 이제 이거 6월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월부터 이제 미 증시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조정 플러스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재 부분, 전쟁,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뭐 봉쇄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빅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계속 하락세로 내려왔었고, 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 2020년 3월 코로나 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상승폭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말씀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부양, 인위적인 부분들, 거품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건강한 조정이 아닌 이제 빅 다이어트로 지금 이 저점 50%를 좀 반납하고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악재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네. 내성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이런 문제점도 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저번 주 뉴욕 증시가 단기 반등을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정점 뭐 피크아웃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저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 안 된 부분, 또 변이 바이러스, 또 이제 중국 봉쇄 부분도 완전히 해제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예상치 않는 부분에서 뭔가 하나의 그런 폭발적인 부분이 한번 또 터진다 그러면은 증시는 한번 충격을 받고 한 번 더 눌렸다가 그 부분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재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6월 달 말이 이제 분기점이다. 6월 말까지 어떤 큰 악재가 없이 7월을 맞이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통계라든지 지금 나스닥 지수로 봐서도 50%가 지금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이다 보기 때문에 과대 낙폭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이런 예상 변수를 조금 조심하면서 저도 연착륙하길 바라고요. 그럴 때 단기 반등을 딛고 점차적으로 우상향할 거로 보는데, 한 번쯤은 위험 요소가 아직은 숨어 있다. 그런 부분에 경계하면서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이 시각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하락, 상승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의 봉쇄 해제, 봉쇄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장은 아직은 또 크게 오늘장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드릴게요. 변동성 장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다, 변동성 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간략하게 볼까요? 네, 변동성 끝났다고 보시는 게 유세벽 반제역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짤막하게 한마디씩만 들어볼까요? 유세벽 전문가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다지고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서 우리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을 대부분에 대해서 다 선반영을 해 주었고, 이제는 네. 갈 놈들은 갈 섹터들 그리고 갈 테마들 이런 것들은 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블루 실장님께서 어려운 장이네. 현금 100%인데 아직 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이런 분을 되게 애타게 찾았었거든요. 왜냐면 윤겸 전문가가 6월 말까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강한 코멘트를 가지고 와주셔서요. 우리 채팅창에서 6월 1일에 대대적인 긴축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 맑은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금요일보다는 그래도 좋은 장이네요 라는 의견도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의견 드릴게요. 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제 전 시간에 6월 말까지 기다려 라는 표현을 이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뜻은 뭐냐면 6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냥 관망만 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저께 이제 토론하면서 뭔가 좀 얽히고 이제 약간 꼬이다 보니까 의사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6월 말까지가 이제 분기점이라고 생각되고 6월 말까지 큰 악재만 없다면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를 비교했을 때 50% 지금 반납한 상황이고 저점 구간에 또 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모든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례 통계 그런 비율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6월 말까지만 큰 악재만 없이 잘 견뎌준다면 7월부터는 이제 단기 반등이 아닌 단기 반등을 딛고 점차 계단식 우상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6월까지 기다려라라는 것은 그 6월까지 시장을 갖다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네. 주도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자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한켠에서는 엄청난 트레이딩 전쟁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한켠에서는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아까 그 블루 실장님께서 옆집 아주머니께서 삼성전자를 아직 손절 안 하고 계셔서 사기가 힘듭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말 절대적인 그 패닉장을 내가 한번 뛰어 들어가 보겠다 하는 그 시점을 참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코멘트를 볼까요? 강한 코멘트 3가지 가운데 아까 윤겸 전문가가 빅 다이어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쪽을 보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한류 컨텐츠. 제가 오늘 컨텐츠주를 쭉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종목은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나고 지금 바닥을 어쨌든 딛고 완만하게 우상향을 조금씩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3분의 1 토막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장애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 풀베팅까지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멘트를 날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제가 이제 금요일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드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거예요. 낙폭 과대주. 그래서 바이오, 그 다음에 컨텐츠, 게임,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엔터.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오늘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낙폭 과대라는 것은 이제 저희한테는 또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하이닉스도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그동안 너무나도 잘 갔었던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물론 반도체가 다 잘 간 거 아닙니다.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는 설마 손절할 리가 없죠. 계속 가져가시면서 아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거. 아마 삼성전자 손절하시면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주도 섹터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 외에 그런 종목도 사실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뭔가 턴 어라운드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외되었던 낙폭 과대 종목, 심지어 우리가 언급조차 하기가 힘들었던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셀트리온 지난주에도 얘기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트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아직도 이제 현금을 100%, 그러니까 시기를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자리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웬만큼 들어가서는 몰리지 않을 자리, 그런 자리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지만 다는 아니지만 우리 한류 컨텐츠 오늘은 지금 제가 그 중에서 한류 컨텐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칸 영화제가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인데 그래서 칸에서 특히 이번에 박찬욱 감독 하고 그다음에 송강호 배우님이시죠. 두 분이 각각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탔습니다. 사실 무슨 영화제 하면 한 사람이 상을 타는 경우는 있었지만 한 번에 두 사람이 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현실 자체를 굉장히 잊고 있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 세계에 파급력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사실은 한국의 컨텐츠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또 특징이 뭐냐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거는 또 원래 중국 분이시죠. 탕웨이가 이제 또 여우 주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송강호 배우님께서 탔던 그 브로커는 또 고레에다 일본 감독입니다.
보니까 한중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뭐 그 중국 안 좋은 것도 있고 일본 안 좋은 것도 있고 욕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국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이 콘텐츠라든지 한국에 대한 어떤 파급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매력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그 유명 감독이 이제 한국 배우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 한다든지 한국이랑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쏠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잊혀져 있었죠. 왜냐면 극장에 못 갔으니까. 그래서 그 극장에 가는 것조차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요번에 뭐 그 마동석 배우가 저 범죄도시 2 뭐 12일만 6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극장 가기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오늘 그래서 뭐 쇼박스라든지 또는 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하구나 또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오늘은 제가 무슨 문화평론가 같은 느낌인데 한때는 제가 또 영화 쪽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쪽도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 헐리우드라고 하죠. 영화 시장의 제일 큰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인데 그 마블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영화를 보면은 그 너무 히어로 위주로 마블 유니버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한국 콘텐츠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많은 공감대를 좀 이끌어낸다는 것이 그 헐리우드의 어떤 대안. 물론 시장 규모는 많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만, 어떤 다양성이라든 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 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좀 가능성이 물론 가능성을 이제 넘었다라고 보거든요. 가능성을 넘었고 그러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주시장과 연결해서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도 이런 컨텐츠 종목들이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엔터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JYP라든지 뭐 YG라든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다. 잘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모든 종목이 다 잘 갖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낙폭과대 그리고 그 이제 컨텐츠 종목에서는 좀 더 이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최근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뭐 애플 또 아마존 그리고 최근에 그 워런 버핏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또 파라마운트도 이제 OTT를 한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도 이제 영화 좋으신 분들은 파라마운트라는 영화사를 아실 거예요. 이쪽에서도 이제 OTT를 한다냐. 이제 워런 버핏도 이쪽에 투자를 했고 최근에 그런 모습 봤을 때는 굉장히 OTT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심하게 말씀드린 난립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구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살아남는 것은 살아남고 또는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콘텐츠도 많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또 그것이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처럼 공급한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OTT에서 잘했습니다. 기생충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기생충은 영화이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과 빠친코까지 파친코로 이제 나오고 있죠. 이 세 가지 컨텐츠가 사실 뭐 지금 반재욱 전문가님이 자막으로 준비해 주셨지만 기생충 오징어 게임은 좀 공감대가 있는 이슈라면 파친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내용이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컨텐츠와 한국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파친코였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화까지 또 이런 쾌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소식이었죠.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까지 칸 영화제를 휩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서도 컨텐츠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될 거라고 판단하실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나는 뭐 컨텐츠 드라마주, 영화주 따로 보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믿고 보는 한류 컨텐츠주, 다시 컨텐츠주 투자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직은 큰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두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엔터테인먼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이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또 이제 다시 부활하면서 다시 살아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 리오프닝으로 해서 이제 거리 제한이 되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공연이나 문화 이런 외부에서 어떤 붐이 일어나야지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이제 파급 효과로 해서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로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이동이 제한이 되고 모임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그 공연 이런 부분이 열기가 불씨를 붙여줄 수 없는 그런 그동안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생각해도 이제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본격이 재개되고 실내 마스크까지 이제 풀어버리고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최대한 진정이 돼서 공연 문화 부분에서 어떠한 불씨가 돼갖고 원동력이 돼서 살아난다면 그 분위기의 열기가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로 파급 효과가 있으면서 또 이제 영화라든지 각종 뭐 공연이라든지 음악 여러 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요즘 나옵니다. 한번 보러 나갈 때 10만 원 식사값까지 해서 데이트 비용이 그 정도 들기 때문에 OTT를 아직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세벽 전문가님? 뭐 큰 틀로 봤었을 때 컨텐츠 관련해서는 뭐 엔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방금 말씀 주셨던 뭐 넷플릭스형 OTT라던가 아니면 또 영화 이렇게 큰 구분을 짓자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부분이 다 한류 컨텐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볼까요? CGV 같은데 아니면 쇼박스 이런 데를 안 갈까요? 저도 지금 가고 싶은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먹을 것 먹고 즐길 것 즐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이 문화가 너무나 크게 급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긍정적이게도 지금 모든 그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우리 한류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랑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저비용으로서 수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배우들이 연기를 또 엄청 잘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이 컨텐츠주에 대해서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우리나라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한류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멘트를 볼까요? 오늘 그 신한지주가 또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헤드라인에는 금융은 빠졌네요. 수소, 천연가스, 로봇 상승 기대감이라고 세 가지 섹터를 요약해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예, 제가 오늘 코멘트로 수소 이쪽,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죠. 천연가스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저도 이제 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뭐 6월 말까지가 저도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분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해소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계단식 상승이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이제 좋은 의견도 주셨고 저도 공감하고 뭐 어느 분 한 사람 의견이 뭐 특별히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어쨌든 이런 시장, 이런 상황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갈 녀석들, 강한 녀석들, 강한 섹터, 강한 이런 순환매에서 어떤 게 그나마 이제 주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자. 앞으로 이제 시황이나 이제 방향 부분은 이제 또 예의주시하고 보수적으로 또 접근하고 또 분할 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는 둘째치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더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은 제가 이제 수소, 천연가스 로봇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이제 왔다.
라는 코멘트를 좀 남기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차피 정부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수소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고 수소 전기차, UAM 말씀드린 대로 부천조 시장이니까 이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또 세미나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 언론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또 대기업들이 상당히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수소 관련 업체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수소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뭐 수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유심히 봐야 될 게 이제 부산주공이라든지 유니크라든지 저기 표기된 SP올셀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서 또 기타 이제 수소 관련 여러 종목도 같이 체크해 가면서 이제 거기서 옥석가리를 해가지고 여하튼 어렵고 힘들고 지금 예측 불허의 장이지만 갈놈들을 추출해가지고 또 분할 매수라든지 중장기적인 그 시각 차원에서 접근해서 수익을 좀 내가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장도 갈놈은 가고 또 수익 내는 분들은 내고 또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수익을 이어가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이 어렵다, 앞으로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그런 부분은 뭐 어차피 이제 닥쳐봐야 되고 이제 다가올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관망하고 이제 어떠한 좀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제 쪽집게식으로 해서 내한테 수익을 주시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그게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제 자세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천연가스로 어제 미국이 이제 그 최근 14년 만에 천연가스가 엄청 폭등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름에 이제 전력 대란도 큰 문제고요. 또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 공급 부분에서 이제 밸브를 잠근다든지 루블화로 요구를 결제한다든지 아주 원자재까지 무기를 두고 뭐 러시아가 협박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EU 쪽에서는 또 이제 천연가스 대체제로 액화 천연가스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 쪽으로 또 수입하려고 또 그러다 보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배도 또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 이제 분야인 조선도 지금 수주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부분이 원자재에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식량이나 뭐 곡물이나 사료 같은 부분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이제 천연가스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대성에너지라든지 SH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또 이에 관련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차트를 잘 보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잘 분석을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로봇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주요 섹터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로봇 관련주 종목들이 지금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런 부분 종목들은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제가 이따가 이제 추천 종목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에서 이제 추가로 로보티즈를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왜 이게 추천을 드린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은 이제 어려운 시장, 어려운 상황, 예측 불허의 시장, 불안한 증세 내 피 같은 돈이 지금 엄청 물려 있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여기서 강할 녀석들, 갈놈들을 또 잘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 좋은 종목들 잘 받으셔서 거기서 옥석가리기 해서 신중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그 근원 소비자 지출 부분 지수가 이제 연준이 좋아하는 쪽으로 나와서 약간 이제 금요일날 단기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인플레도 이제 정점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제 다행입니다. 좋은 그 소식이고 좋은 이제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이 시장에서 그 뉴스나 그런 이제 앞으로의 방향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나한테 수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할 녀석들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반문과 캐션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좀 더 안전한 수익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네, 윤겸 전문가는 수소, 천연가스, 로봇 이 세 가지를 단기적인 관심이 아닌 중기적인 관심으로 이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종목은 아직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주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종목군들이 하락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성에너지, GSE 등등의 종목들 횡보하고 있죠. 근데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이 천연가스 가격 1년 사이에 3배 이상 올랐고 지난 한 달 사이에 20% 상승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두고 지금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또 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 천연가스 LNG 관련해서 또 이 천연가스 관련주를
천연가스 유통 쪽 종목 말고 LNG 선 관련주로 봐야 된다라면서 LNG 선박 관련한 그 기자재주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소, 천연가스 그리고 로봇까지 주목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컨텐츠주만큼 이 수소, 천연가스, 로봇 가운데 아주 관심이 가는 섹터가 있다 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컨텐츠보다는 좀 매력이 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네, 반재혁 전문가는 빨간불이고요. 유세벽 전문가가 초록불입니다. 유세벽 전문가 의견부터 들을까요? 네, 수소 관련해서는 아직 상용화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만 가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천연가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저는 과하게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뭐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섹터는 아무래도 로봇 섹터이고요. 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로봇은 앞으로 이제 협동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인구의 고령화라던가 이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테마 섹터로 분류가 되지만 업황으로도 앞으로는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만큼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저는 천연가스보다는 제가 지속적으로 오늘 또 말하면은 또 쟤는 또 에너지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왔지만 태양광 그리고 원전 그리고 풍력 이 세 가지는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과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섹터라고 올해 내내 봐야 될 섹터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반재혁 전문가님께서는 컨텐츠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섹터 이 세 가지 수소, 천연가스, 로봇 중에 없으신가요? 일단 뭐 로봇주는 지난주에 저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보다도 물론 뭐 변동성을 이용한 변동성 매매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좀 중장기로 좀 좋게 보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반등할 자리에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유세혁 전문가님도 또 같은 날 또 같은 종목을 추천하셨는데 일단 뭐 로봇 섹터는 어차피 시대가 그쪽으로 간다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냐가 일단 중요한 것일 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진짜 이게 진짜 로봇이냐, 말만 로봇 아니냐 이런 제가 뭐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연가스에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나스닥이 3일 연속 적산병이라고 하죠. 3일 그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 주가를 눌렀던 것은 물가입니다. 인플레입니다. 원자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쪽은 솔직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물론 LNG 앞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수주가 있을 것이고 들여다 봐야 됩니다만 이 천연가스만 봐서는 조금은 이 섹터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단기 매매, 단기 급등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완전히 잡힌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어떤 흐름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컨텐츠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말씀드렸고 엔터 그리고 이런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이 진짜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의 계좌에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지 일관 낙폭과대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를 통해서 현재 시장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는 국면에 세 분 모두 동의를 해주셨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다만 변동성이 있다 없다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러면서 낙폭과대주 가운데 관심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이어서 추천주를 볼까요?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현재 티켓 획득 현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강한 녀석들의 네 분의 전문가님들이 모두 티켓을 하나씩 이렇게 획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독 선두를 달릴 주인공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정우 전문가의 CJ CGV입니다. 이정우 전문가의 CJ CGV
5월 26일에 26,0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28,900원까지 올라 수익률 10%가 훌쩍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이 토마토 티켓 같은 경우에는 강한 녀석들 계속해서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해 주셔야만 전문가님께 드리고 있는 영광의 토마토 티켓입니다. 현재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정호 전문가의 토마토 티켓이 2개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나머지 전문가들 티켓도 나란히 하나씩 획득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크게 빠지는 섹터 없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칸 영화제 소식과 더불어서 국내 개봉하는 영화들의 흥행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 매일매일 다양한 이슈들이 반영되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종목들 찾아와서 드릴 테니까 강한 녀석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정호 전문가의 단독 선두로 출발하고 있는 강한 녀석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등장할지 강한 녀석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강할 녀석들, 오늘 이정호 전문가의 목표가 도달 소식부터 한 번 더 확인하고 리뷰를 해보고 나서 오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네, 목요일장의 CJCGV 범죄도시2 보시고 1,000만 관객이 동반될 것 같다고 예견해 주시면서 이 종목 봐주셨습니다. 영화 티켓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공략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도달 축하드리고요. 오늘장 도달하면서 11.15% 수익률입니다. 지금 CJCGV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CJCGV는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알 겁니다. 영화가 티켓이 올랐지만 영화 관객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CJCGV한테는 매출액인 영업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컨센서스 상에서는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할 거라고 돼 있는데 만약 이게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저는 거의 3만 원 정도 보고 있었고 최종 목표가는 3만 2천 원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칸에서 있었던 박찬욱 감독님이 감독상을 받고 송강호 배우님이 나무주연상을 받는 이런 쾌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국 콘텐츠는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콘텐츠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져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건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10%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CJCGV 안 죽었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저는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CJCGV 흑자 전환까지 시장은 계속 주목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토마토 티켓 2개 획득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분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 이 종목들을 보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반재혁 전문가가 키다리 스튜디오를, 윤겸 전문가가 로보티즈를, 유세벽 전문가가 삼화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로봇주 한번 볼까요? 흐름이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좋죠. 윤겸 전문가가 지금 로보티즈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아침에 또 저도 분석하면서 로봇 분야가 또 이제 매출 성장세도 보여줬고, 로봇 분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기지개를 피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뭐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렇게 제가 추천 관심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세 기업들은 사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더 이제 유심 있게 보는 종목은 로보티즈를 더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어차피 로봇 시장은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요. 특히 또 로봇 부품하고 산업용 로봇 쪽에서 이 로보티즈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1위로 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재무 비율이라든지 재무 제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했을 때, 로보티즈는 요 말씀드린 4가지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좀 4등 후순위에 있지만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로보티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사실 이제 매출도 좀 줄고 적자가 이어왔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영업 손실을 축소하고 이 기업의 특징은 이제 재무상 재무 구조가 재무 비율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약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이제 252억, 2020년에 192억, 2021년 224억 이렇게 좀 등락이 약간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1분기 때 63억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비해서는 이제 매출이 34% 늘어났다는 거. 요게 좀 고무적이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약간 이제 2020년, 21년, 22년 1분기까지 좀 적자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R&D 기술 개발 이쪽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전반적인 증시의 하락세로 인해서 올해도 이제 1분기에 이렇게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술 개발하고 이쪽 산업용 로봇 이쪽 분야가 1위다 보니까 요걸 또 이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이제 크게 뭐 뚜렷이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나 재무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 비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유동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 550%, 2022년엔 더 유동 비율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제 현금 자산, 현금을 돌릴 수 있는 포카 캐파가 여유가 있다는 거. 근데 부채 비율은 상당히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적습니다. 뭐 거의 미미할 정도로 그렇게 좋고요. 유보율도 좋고 자기 자본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관심 섹터 이제 4기업 중에서는 좀 후순이긴 하나 차트상도 저점이고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매출하고 실적만 진행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차트상 보시면은 일봉상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5월 23일,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5일이평하고 21일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주봉상 봐도 제가 주봉상에서 이제 쓰는 캐스트 슬로우라는 차트를 제가 좀 쓰고 있는데 요걸 이제 어떤 하단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떨 때 이제 표시를 해주냐면 고점과 저점 부분. 고점과 저점 부분에서 주봉상으로 보는데 저점 구간이 25%가 나타나면은 이제 저점 구간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갖다가 좀 스토캐스트 슬로우란 차트인데 지표인데 이걸 갖다 활용하시면은 저점 구간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지표상 보면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고 주봉상도 저점 구간에서 좀 올라가려는 반등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추천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가격으로는요. 잠시만요. 일봉상 보겠습니다. 지금 21,000원에 나와 있는데 제가 21,000원 부분에서 진입을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한 24,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2만 원에서 이제 손실 구간을 잡으시고 짧게 잡으셔갖고 2만 원 내려오면 다시 보시는 거로 하면은 전반적인 뭐 재무 구조 지금 그 산업 로봇 산업분 1위 요런 이제 좀 차트상 요런 구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함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된 로봇 가운데서 로보티즈의 전략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콘텐츠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반재혁 전문가의 키다리 스튜디오가 우리 채팅창에서 한 표를 받았습니다. 잘 갈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포인트 볼까요? 네, 뭐 제가 컨텐츠 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추천 안 드리면 또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두 종목을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키다리 스튜디오, 하나는 DNC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웹툰과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뭐 넷플릭스라든지 OTT 경쟁 업체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굉장히 뭐 아까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그러니까 이제 뭐 오징어 게임 뭐 훨씬 이전 주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해서 우리 양극재 업체들의 업황이 나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류 컨텐츠에 대한 어떤 수요는 증가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좀 억눌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좀 낙폭이 좀 과대하다. 예. 지금 이제 그 키다리 스튜디오에도 주가를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최근에 낙폭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낙폭 과대주 좀 관심 갖자. 그러니까 바이오, 엔터, 그 다음에 게임, 그리고 이런 컨텐츠 사실은 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낙폭 과대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부장은 상당히 좀 그 와중에도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낙폭과대주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잘못해서 5%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매수급소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점을 좀 다졌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엄청 많이 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내에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침 또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이런 칸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컨텐츠 종목 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웹툰이 기반인데 이쪽은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웹툰, 웹소설, 드라마, 영화 또는 뭐 게임 또는 뭐 요즘 뭐 메타버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또 NFT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류 콘텐츠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많은 IP를 보유한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뭐 DNC 미디어라든지 물론 더 메이저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좀 덩치가 훨씬 크죠. 요 웹툰만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도 사실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봐야 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보다 좀 작은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뭐 DNC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하루에도 10% 이상의 등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다리 스튜디오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틱톡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이게 뭐 중국계라고 해서 이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그 SNS에서는 틱톡이 또 많이 쓰이거든요. 저는 뭐 SNS 거의 안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웹툰 웹소설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영상까지 이제 그 종합 엔터테이너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적자 기업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약간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뭐 DP가 또 시리즈 2가 또 넷플릭스 또 다시 또 재개되기도 합니다. 뭐 정인 배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어쨌든 매수가는 9,000원인데 지금 올라갔어요. 9,200원 정도로 지금 해도 좋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뭐 11,000원.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8,5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0억 투자를 받기도 했었던 바이트댄스의 웹툰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DP2 자회사가 이 웹툰의 IP를 갖고 있습니다. 나올 거라고 하네요. DP2가요.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볼까요?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세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년 업황이 오래된 그리고 국내 최초의 독립 제작사입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웹툰 기반의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두 가지 작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금수저와 멘탈리스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올 한 해 이 사마 네트워크스가 지금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굉장히 상회를 하고 있고 올 한 해도 아주 뜨거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보자면은 지금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로 봤었을 때 618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지금 120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750원과 4,500원 이 밴드 구간 안에 있는데 4,500원 돌파 안착만 해준다라면 저는 5,000원 그 이상도 그리고 신고가 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손절 라인 3,95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보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컨택하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주시는 건가요? 네, 현재가이고요. 네, 손절가는 3,950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950원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4,160원 선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그 이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올해 4개 작품 방영을 앞두고 있는 사마 네트웍스 드라마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세 분 모두 탄력이 좀 있을 만한 종목으로 잘 또 엄선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강한 녀석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